2010년 지역주의 극복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주 유치를 당락에 관계없이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석고대죄를 청했습니다. 함거 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단식하며 책임정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예결위 소위위원으로 내정되었다가 갑자기 제외시키자 열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간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국회 최초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이어졌으며 6조 원 언저리에 있던 전북 예산을 9조 원 이상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주시 을 재선거에서 제가 출마를 번복하고 오로지 대통령 영부인 탄핵을 위해 출마한 안혜우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얻은 8%보다 많은 10.8%의 득표를 얻는데 방치한 책임을 지는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다 내려놓고 전국구 비례대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전북에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전국구 국회의원인 만큼 수도권 출마의 권유도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제 지역주의 극복, 쌍발통 정치를 신념으로 걸어온 저희 정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 싸워온 쌍발통 협치 시대,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엄혹한 이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여당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이 고립된 섬에 머물러 있던 전북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출범 이후 협치를 공식화해 얻은 성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중앙정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33일 만에 통과시키는 기적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으며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만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까지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전북의 대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온 합작사들이 각각 1조 2천억, LS 합작사가 1조 8,400억 원 규모를 새만금에 투자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13년 새만금 개발청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이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에 불과했으나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의 원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약 40조 시장에서 10년 후 400조가 예상되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기적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전라 감염을 통해 호남권을 호랭하던 전북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정말 안타깝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을 알리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잼버리는 폭염의 태풍까지 몰려온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민관학의 역동적인 노력으로 초기의 부실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기민한 역동성을 보여줬고 8월 10일 케이팝 무대는 4만여 잼버리 대원들에게 강력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준 너무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만금 예술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2013년에 신설된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개발을 위해 만든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렇게 2011년부터 새만금 MP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잼버리와 새만금 예술시를 연관지어서 국가정책이 사업을 폄훼하고 있는데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예산이 국회로 올라왔습니다. 새만금 예술시 예산 10가지 사업 중에 6,625 중에 1,479억만 반영됐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2일 잼버리 개영식 날 LS그룹의 2차전지 1조 8,400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올 때마다 새만금의 국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첨단 기업이 이곳의 새만금에 플랫폼에 보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여당 창구 역할을 통해 잼버리를 분리해서 국가정책으로 예산이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일당 독주가 아닌 여야 쌍발동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광주 전남을 벗어나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서 자존감 있는 동구가 중심으로 만드는 것도 여야 협치가 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엄혹한 시기에 중앙과 집권 여당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전주시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함거 정신으로 전국 예산을 위해 단식 농성을 불사했던 각오로 제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는 다짐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회견이 내년 총선 추가선언으로 해볼까요? 정말 고민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제 장관을 하고 또 도민들의 그 사랑도 지금 재선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를 정부를 떠나서 은퇴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잼버리 사태를 놓고 제가 떠나는 게 사태가 아니다. 또 도민 시민들에게 저를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배신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기회를 삼고 노래가 그 잼버리의 실패 이유를 자꾸 전국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요 지금 10여 년 동안 제가 이 정치를 해오면서요 이번에야말로 이 전라북도의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전라북도에 정치하는 분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거 스캔을 그렸어요. 아까 그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LH 공사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책임을 좀 절하해갖고 제가 떨어졌지만은 보세요. 이 함구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주를 돌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건 뭐였느냐면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LH공사 가져오겠다고 팔아먹고 진주로 가버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해요. 저는 떨어졌지만 참 무시당하고 욕을 먹었지만 전라북도의 정치 문화를 조금 바꿔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 책임을 졌어요. 이 책임을 져야 그 다음에 나온 게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또 여기 삼천으로 삼천단지하고 삼천동을 잇는 효천다리가 160억에 처음에 25m 계획이 45m로 최고의 명품 다리가 만들어진 그 원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도대체 저를 그냥 소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이라 해갖고 저를 빼버렸어요. 아니 열목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오히려 내려가는 이걸 살리는 길이 뭐냐 해갖고 보세요. 제가 이 한 것도 아니 여기 저 당 대표실 앞에서 여기 보세요. 지난 4년간 20% 증가했던 정부 예산 왜 전라북도는 감소되고 있냐? 왜 나를 넣었다가 빼냐? 나는 못 견디겠다 해서 일주일간을 한식 농성을 우리 당대표실 앞에서 했습니다. 이 덕분에 제가 예결위원을 7년간 해서 6조 원을 9조 원까지 만들어냈는데 쌍발품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자, 이번 잼버리 사태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왜 있냐? 처음에 그 입지 선정이 5년 동안 매립지에다 잘못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잼버리 조직위원장이 뭡니까? 잼버리에 대회가 생기면 처음에 조직위원회가 딱 만들어져요. 그 조직위원회 제일 위에는 조직위원장, 그 밑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 조직위원장이 7년 동안 연속해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정치인을 대표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사람이 7년 동안 조직위원장이 됐어요. 그건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요. 가장 큰 문제가 됐대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 전뇨 처리 뭐. 이게 다 조직위 사무총장 소관이에요. 그럼 조직위 사무총장이 조사해보니까 연봉이 1억 6,500만 원. 낮과 밤을 무시하고 3년 동안 그것만 하라고 돈을 1억 6,500만 원까지 주어가면서 전거리 사무총장 해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1단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사해갖고 나온 다음에 이제 책임도 있겠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경쟁으로만 보고 만약에 여기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중앙에다 막 대포를 쏜다. 그럼 중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6,600억이 지금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옛날에 그 속보대지에서 속보대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광우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대통령이 보내서 왔어요. 거기서 보내서 야, 너 왜 이렇게 속보대지 않아? 네가 뭘 책임이냐? 그러면 뭐 답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오게 되는 단초가 돼요. 여기서 만약 총 책임지고 우리 책임질 테니 당신들도 책임져라. 해내라. 이렇게 돼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 5개월 전에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 통합위원장, 예계위원, 지역위원 다 내려놓고 5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제 빈자리가 이렇게 큰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으니까 책임지는 사람들 책임져 더 주면 중앙의 예산이든 지금 휴마분 계획이든 이런 걸 다시 재정립하고 복구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복구시키는 방법이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만 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소리만 내서 된 일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언론에서 좀 특히 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 함정에 빠진 이 잼버리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나가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한두 달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총리가 기본교육을 해본다고 하니까 내일 국회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내일 총리를 만나기로 했고 또 5월 9월 7일 날 대지원 질문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할 권리가 생겼어요. 오늘 이전에는 전국 의원이니까 내가 여기 전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으니까 지역위원장 무기를 내가 이제 다시 노력할 그런 생각이.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조직위원장이 다인체제잖아요. 운동을 위원장이잖아요. 아까 전문 조직위원장이 여러 분 계시고 아까 사무총장은 최창행 사무총장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직위원장은 여러 분이 아니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조직위원장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우리 민주당 우리 대표 국회의원 있죠? 이 두 분 있고 나머지 이제 행안부 장관은 그 자기가 탄핵받는다고 떠들었다가 작년 3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장관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잼버리 날 일주일 전에 복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그건 이제 지원 기능 또 문화체육부 장관 그것도 올 3월 달에 됐어요. 근데 저는 내가 큰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묻는다고 좋은데 이거는 아니 속된 말로 샤워장 네?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거기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는 조직위원장과 김문덕 의원에게 2차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이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저라면 스스로 책임지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회견문에서는 그 생활부 SLC에서는 여기까지 4억 말씀하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거는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생활부는 SOC가 증거는 그게- 외계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책임지는 강한 어떤 게 나오면 예산 깎인 것도 야 이렇게 책임졌지 않냐. 잼버리 책임을 이렇게 졌다. SOC는 다른 거 아니냐. SOC는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개발청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1조 원 넘겼고 윤석열 정부에서 트라이포드까지 다 만든다고 여기 세 번을 약속을 했더니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더니 우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니들 잘못했다고만 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일은 다 벌려놓고 제가 참고로 거기 청와대 스토커를 만났는데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은 지역 장벽 그런 거 관심 없는 게 정말 그만큼을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6조 6천억 발표해갖고 2차 전지 이 허벌판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휴가까지 버리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정말 제가 도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야말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책임질 건 책임 우리가 질 건 지고 또 나아갈 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에 가서 지금까지 10년 정도가 있으면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 의지로 3번의 그 시험 때 책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걸 보여줘도 그냥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도 책임 묻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중앙은 뭐 여가부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막 소리하면 거기서 설득을 당하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라고 해야 뭔가 행동에 옮겨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한두 번 표면시킨 국회의원들 하나 제가 좀 만나요.
만나서 이 정책을 얘기해. 저는 새만금 이명박 대통령 때그 헬기를 2번이나 타고 와서 새만금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역할을 했거든요. 22대. 그때부터 정확하게 제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 하나하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한 새만금을 승인시킨 그러한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예산도 펼쳐시키고 해야 할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못합니다. 제가 여당이니까 제가 가서 그런 내용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마지막 이 문구에 있어요. 힘을 좀 실어달라. 바로 힘을 안 주고 이거 안 해오기 같은 사람 그냥 그렇게 세 자리 수준을 3등 나게 해주면 제가 무슨 어떤 힘이 나오겠냐. 경상도 사람이만 여기서 해코지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 그랬는데 이 지금 전번의 사태를 보고 이거 물러날 수 없다. 빨리 제가 조직위원장의 명함을 갖고 중앙은행에 청구를 해서 한번 내야겠다. 현실적으로 매년 전주를 선거구에서 출마를 하시면은 빨간 잠바 입고 당선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당선을 목표로 했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서울에 좋은 데 가지 이 험비에 왜 옵니까? 올 이유가 없죠. 지금 저는 처음 2010년에 도지사 선거 때도 당연하게 관계없이 출마했거든요. 지역주의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 출마하는 것도 꼭 당선이 되면 하고 떨어지면 안 하고 이런 거로 이렇게 내오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여당 창구가 없으면 전라북도 미래는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리면요. 우리 GRDP 3,100만 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충남은 얼마지? 전남은 얼마니? 그러니까 3,500, 4,000 이렇게 1,000만 원. 우리 전라북도 3,100만 원. 충청남도 5,700만 원. 전라남도 4,950만 원. 이게 전라북도의 현실. 어떻게든 기업이 내와야 GRDP 올라간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처지를 갖고 힘을 뭉쳐서 쌍발동 협치를 해야 된다 해서 중간에 모의사하고 정말 밤낮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얻었는데 여기에서 잼버리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줄을 정말 누가 알아요. 작년에 전공유치가 됐을 때 우리 박정태 협력관인데 아마 내가 잼버리 큰 사람 야당 대표가 조직위원장 하니까 내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중앙 통을 얻어서 여러 가지 국가청 할 거 아니야? 한번 놓고 해봐. 자, 그러면 김윤덕 의원이 져야 될 책임은 정치적 책임인가요? 심리적 책임인가요? 조직위원장 아니에요. 아니 조직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동안 한 사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라북도 사람이고. 그럼 나머지 조직위원장은 어떻게 보자면 여가부 장관은요. 여가부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무총장을 여가부에서 뽑았구나. 여가부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완전 여기 저 서호장 이런 거는 거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확실하게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그래야 야 책임을 졌지 않냐. 그러니까 새만금은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냐.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딜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원칙과 또 절차가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 SOC 예산을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심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면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 이번에 납득을 제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납득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예산 과정에서 최대한을 다해서 대통령 말씀을 기각을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참고로 국회 예산 만든 거 국회 증액 예산만 8,500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예산을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거를 노력부터 하면 우리가 좀 극복을 하는 거. 다만 이런 식으로 소리만 내갖고는 쉽지 않다.
의원이 그러면은 지금 새만금 SOC 예산이 지금 78%밖에 안 되는데요. 작년에 국회에서 증원된 액수를 보면 그 정도 차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김윤덕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또 의원님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78%가 전체가 지금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제가 약속은 할 수 없지만 10% 20% 저희가 더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뭐가 이게 있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벌써 대표 총리께서 기본계획 지금 다시 세워야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그 기본계획 세울 때 용역을 주고 하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 기본계획 세울 때 더 우리 국민에게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본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잘려진 대로 가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누가 해야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중앙에 통합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여기를 꾸려받고 있는 사람이 처절하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저는 저 의원님이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 가장 시급하게 다가온 부분이 그거고 어쨌든 지금 단계로서는 국회 단계밖에 안 남아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오히려 실험을 할 때 내가 힘이 그런 상당히 힘이 있는 거를 먹어치기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협치인데 지금 한병도하고 저하고 지금 한병도 국회의원하고 어제 그 특혜하고 추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쪽에 정보를 받고 또 제가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당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밀고 땡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의원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기대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가지고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단계에서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치가 되고 전국 국민들이 의원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하면 그 삭감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삭감 안 되고 외계를 제가 출연하다 보니까 기재부에 있는 국가가 다 바꿔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따라내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돌파구 첫 번째가 제가 이거 기획위원장이 되고 이게 어쨌든 돌파구는 돼요. 내가 오는데 전국구원으로 해봐야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야 내년 4월 달에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카드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민주당 카드하고 연결하고 또 제가 그냥 7년 연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맥을 좀 알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예산을 뭐 제가 만드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뭐 확실한 약속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잼버리는 조직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집행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럼 기관의 조사의 책임자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요? 제가 볼 때 도지사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어떠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화장실하고 350m 가격중에 만드는 10%가 쓴 아주 노후화된 그 화장실 그러니까 좋은 거 90% 있어봐야 뭔 소리냐. 10% 잘못된 그게 해야되냐고 싶습니다. 아니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하나만. 아니 잼버리는 먹고 예를 들면 분뇨 나이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집중하지 못한 게 5년 동안 매리반이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나머지 3년 동안은 그 조직위원장이 전국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이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야 이런 게 부족한 데는 힘을 좀 써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절실함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 아니 작년에 제가 조직위원장 들어가려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 제대로 하려면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하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면 훨씬 나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쪽으로만 너무 견제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유럽 엑스포를 한국시는 강동구도 장관님이 지금 전화했는데 또 후보 방금 관리를 해봤는데 참 어이가 없다는 게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엑스포를 홍보했는데 그런 분들을 잘 모셔가지고 했더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모두가 아쉬움이 많죠. 대신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볼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혜롭게 이번에 전환적으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선 질문은 지금 전북에 대한 책임론이 과하잖아요. 집행이냐, 조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푸시나요? 조직 얘기하니까 이 잼버리 파행의 주책임은 조직이다. 전략 책임이 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문제의 접근이 아니 보시면 우리 제가 870억이 모든 사업들과 조직이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북도가 265억인데 전북도는 이 주차장, 뭐 로컬터널, 상수도 할 거고 그럼 우리에 지금 문제가 됐던 데는 전부 조직위에 있다니까요. 그 조직위에서 그거 하라고 1억 6,500만 원을 1년 연봉을 받은 사람이 그 책임에 주체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하게 나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30억 이상은 조직위원장이 결제를 하지만 그 조직위원장이 큰 틀을 잡는 거니까 조직위원장이 그분은 누가 전라북도의 조직위원장이 누구냐고. 전라북도 조직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 그런 제스처를 안 보내고 하니까 전라북도 책임론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김관영 고의사도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놈의 이제 특별자치도 만든다, 2차전이 만든다, 뭐 저하고 계속 장관 만나고 뭐하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 빨리 기업 좀 내놔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잼버리 조직위원회 다 써맡기고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게 그거를 좀 더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새만금 잼버리와 SOC를 연계한 게 우리 여당 지도부 발언들 이런 것들 논란이 있잖아요. 뭐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런 그런 좀 악의적으로 지목을 한 게 이런 여파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지.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다행인 것은 제가 7년 연속 예결위원 하면서 세번동 예산을 많이 만들면 특별로 다 뭐라고 그래도 혹시라도 잼버리가 있는지 근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아마 지금 7년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예결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또 잼버리 연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 또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만들 때 잼버리를 좀 활용해서 예산을 좀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엑스포 만들 때 KTX는 돈이 다 그래서 엑스포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닌데 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암심사를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님은 의견을 한다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부산 엑스포에 우리 잼버리에 마이너스 영향이 어느 정도 됐고 다 자칫 하면 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그런데 총회님은 시각을 얘기해보니까 그거 한마디로 결론을 제일 빨리 철수한 4,400명의 철수부대를 갖고 있는 영국 대사가 페이퍼 끝나고 나서 통화를 2번 했어요. 대한민국 대단하다. 어떻게 그 태풍까지 많이 하는데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대단한 나라다. 뭐 피해가 없고요. 오히려 더 나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잼버리 현장에 있는 그 왕실사람 가시살이고 그게 국제적으로는 그 이후에 대통령 특별지시 그리고 각부 장관, 각부 사찰, 총장, 학교 모두가 총동원해서 그러한 드라마 같은 성과를
난 만들었다. 그 잼버리가 실패한 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 잼버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잼버리를 왜 실패했냐고 보냐고요. 잼버리를 거기에 우리가 입지 선정이나 그런 문제가 초기 단계 문제는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좋은 성과를 내서 또 세계 만방에 우리 역동성, 기동력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 제가 대단히 만났는데 대한민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대요. 아니 5일날, 6일날 태풍 분다고 왔는데 그냥 바로 5일날 영국에서 철수했잖아요. 6일날, 7일날 그 문제 터져서 8일날인가 태풍 온다는데 딱 소개시켜가지고 10일날 1,4만 명이 사고 하나 없이 테이프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나는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민이나 전라북도 책임자들이 전국의 잼버리로 숙소를 갑자기 날벼락같이 며칠 동안 맞은 그분들한테 총장들한테 주지 스님들한테 정말 감사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나와요. 그건 좀 고마운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부 날벼락같이 맞아요. 제가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이 얘기가 필요하게 된 일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온 전북대학교에 프로토콜이 왔고 그다음에 전일대학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가 동산이었는데 제가 축구파에 이름을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방글라데시에 700명이 와있어 전일대학. 그래서 하루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느꼈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축구파에 하나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한 얘기가 야 한국 문화가 이렇게 역동적이었다 하는 거를 알고 갔거든요. 그런 좋은 점도 너무 많았다고. 이 좋은 점도 우리가 알려야 된다. 또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된다. 그냥 전부 이거 실패한 것만 갖고 그 초기 단계 실패한 것만 갖고 그냥 전부 우리 도민들이 그냥 아파하고 이게 근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항상 유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전 국민이 이렇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미담도 좀 이제는 좀 될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언론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에서 더 안타깝고 불통이 터지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잼버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객관적이고 누군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나온 그 상황에서 잼버리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될 정부가 서방금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면서 예산의 파행까지 불러오니까 전국이 이렇게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보면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꼭 서류에 의해서 감사해서 책임이 나온 뒤에 이미 지금 터졌는데 이미 터졌으면 터진 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난 조직위가 아까 조직위원장 이를테면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무슨 책임지겠다는 걸 갖고 거기에다가 야 잼버리는 이렇게 책임졌으니 희망금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노력이 한편으로 필요했다. 근데 그거 없이 하니까 서울에서 볼 때는 아 이놈들 봐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성공할 줄 알았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할 줄 알았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고 도저히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러한 수준에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지역위원장 임명장을 받자마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발표가 되자마자 사실은 3일 전에 계획했다가 오늘 11시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SOC에 관련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실까요? 제가 여기 매우 지역위원장 이번에는 제 정치 인생에서 딱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우리 참 당근시켜 주시는 우리 인권자분, 우리 중에 계십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아카데미 하면서
저를 정말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고요.